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해수의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밀도를 알아보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밀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세 가지를 알아두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핵심 세 가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밀도의 결정 요인입니다. 수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있고 수압이 있죠. 우리 앞쪽의 단원에서 염분을 공부할 때 얘네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수온과 그 다음에 밀도와 그리고 수압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염분 혹은 밀도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밀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온, 염분, 수압을 기억을 하시고 자,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커져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밀도가 크려면 수온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극지방 같은 경우는 크고 조금 더 핵심적으로는 자, 저위도요. 수온의 영향을 받는 저위도 적도 지역에서는 밀도가 이제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염분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염류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빽빽해지죠. 그래서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요런 조건은 중위도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염분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중위도는 증발이 많이 되는 우리 고압대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증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중위도에서는 밀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수압이 높을수록이에요. 우리 표층보다는 심해층이요. 자, 심해층에서는 조금 더 밀도가 높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조건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밀도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수의 밀도들은요. 우리 순수한 물에서 약간 정도 높은 상태,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두고 넘어가는 정도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세 번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자, 대체적으로 해수의 밀도 분포는요. 수온 분포에 반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고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요소들이 크게 핵심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수온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대신 무조건은 아니니까 꼭 다른 요소들, 우리 염분이라던가 수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요 사항을 가지고 결정 요인 하나, 둘,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별로 적용을 시킬 거예요. 첫 번째 위도는 적도 부근이 되겠네요. 자, 적도 부근 같은 경우는 수온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밀도가 이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수온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 염분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압대예요. 우리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위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강수량이 높은 지역이에요. 강수량이 높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염분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염분 값이 줄어들게 된다. 자, 염분이 낮으니까 당연히 우리 밀도도 낮은 지역이 되겠죠.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으니까 밀도가 낮은 지역이 될 것이다. 자, 위도 50에서 60도 중위도 지역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온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중위도, 위도 30도 지역 같은 경우는 증발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증발량에 의해서 염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5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증발량의 영향은 받지 않고 자, 수온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밀도가 반비례 관계에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위도 60도 이상에서는 이제 극지방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에 반비례해서 밀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의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해빙이에요. 해빙. 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 물들이 염분을
높이는 게 아니죠. 낮춰주고 있습니다. 자, 염분을 낮춰주니까 당연히 밀도가 낮아지겠죠. 자, 밀도가 높은 상태로 가다가 갑자기 조금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60도 이상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조금 더 커진다.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건데, 자, 위도 0도에서부터 볼게요. 위도 0도에는요, 수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반비례 밀도도 낮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적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높아서 염분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죠. 염분은 비례하죠. 밀도에 비례해. 자, 그래서 염분이 적으니까 밀도도 적을 것이다. 자, 위도 우리 50도에서 60도 사이 요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요. 지금 이제 수온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도도 증가를 하는 특징.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온이 감소를 하니까 밀도가 반비례 관계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자, 빙하가 극지방 60도 이상에서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하죠. 특히나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북극 부근의 빙하가 해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북극 부근에서는 밀도가 더 낮아져요. 남극 쪽보다는 더 낮아진다. 이렇게 수온과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 낮아지게 된 이유는 자, 해빙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 얘네는 위도에 따라서 나눠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연직 분포, 우리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깊이에 따라서도 밀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깊이에 따라서는 온도 분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수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깊이가 될 거예요. 자, 0에서부터 표층에서부터 점점 깊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수온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요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요. 요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태양빛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요, 수온이. 자, 그러면 수온이라고 하는 애는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나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자, 표층에서는 밀도가 낮고요. 그러다가 점점 급감했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표층에서의 밀도가 낮은 이유는 해수의 수온이,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수온 약층 부분이겠죠. 수온 약층 부분에서 이렇게 밀도가 급증하는 이유는 수온이 급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심해층에서 수온이 일정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밀도도 마찬가지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높은 상태에서,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정하게 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미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제를 풀 때에는 이제 다른 염분이라던가 수압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지 않으면 이제 수온에 반비례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문제에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수분과 염분도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의 특징은 수온, 그 다음에 염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밀도를 알아볼 것이다.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수온 염분도는요, 수온과 염분을 X축과 Y축으로 두게 되는 거죠. 우리 T라고 하는 애가 바로 수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가 염분이 될 거예요. 자, 이 수온 T를 우리 세로축에다가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분 S를 이제 우리 가로축에다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축과 가로축에 되고, 이 수온과 염분의 분포도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실선으로 우리 등밀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등밀도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이제 각각의 수온과 염분이 다르죠. 수온이 한 6, 그 다음에 염분이 32, 31? 이 정도가 되는 수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서는 뭐 수온은 한 9, 8 정도 되면서 이제 32가 아니겠군요. 뭐 아무튼요. 자, 34보다 조금 더 높은 염분을 갖는 이 해수역에서는 서로 수온과 염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도선이 같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밀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준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서 등밀도선 위에 놓인 두 점이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놓인 두 점은요, 수온과 염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밀도가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거죠. 자, 우리는 문제에서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문제에서는 수온과 염분을 가르쳐 줄 거예요. 혹은 이제 이런 데다가 점을 찍게 되는 거죠. 점을 찍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밀도는 얼마니, 수온은 얼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점을 찍어서 이제 밀도와 수온, 염분을 물어보는 것은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쉽고요. 자, 밀도를 알아내는 방법은 수온과 염분을 알려주면서 밀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수온 11도, 수온 11도요. 11도씨. 자, 그 다음에 염분 한 34 PSU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11도씨의 요 라인과 그 다음에 34 PSU 라인이 서로 만나는 겹쳐지는 이 점에서의 밀도선, 등밀도선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수온과 염분을 가르쳐 줬을 때, 자, 우리는 서로 겹쳐지는 그 지점의 등밀도선을 읽어서 밀도를 알아내면 된다. 혹은 이제 수온과 밀도를 알려줬다. 그러면 염분을 알아내라. 그러면 당연히 수온 라인에서 이제 쭉 그어내고, 자, 지우고, 자, 수온 라인에서 11도씨 라인에서 쭉 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얼마다, 뭐 1.026일 때에 우리 염분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 라인에서의 만나는 점의 염분값을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 34 정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값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하나의 값, 우리 수온, 염분, 밀도 각각에서의 또 다른 하나의 값을 알아내는 것들이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TS 노예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자, 각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실선을 기준으로 해서 점들이 있고 그 실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것을 알아내면 돼요. 자, 일단은 요 실선이요. 요 선 같은 경우는 점점점 이제 수심이 깊어지죠.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과 염분, 그 다음에 밀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점점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세로값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수온이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염분도 이렇게 왼쪽 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염분은 어디가 크다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같은 수온의 라인에서 각각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밀도선이 크기가 값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알아내시면 돼요. 자, 밀도 같은 경우는 누구랑 비례하냐면 염분이랑 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점점점 증가하면 염분도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충 봤을 때 요렇게 했을 땐 1.027,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니까 1.028 점점점 커지고 있죠. 1.029 이런 식으로. 자, 점점점 밀도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염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우고 여기 선만 지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실선으로 와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감소해요. 그 다음에 이 실선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염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염분 감소. 자, 그 다음 밀도도 볼 수가 있겠네요. 밀도는 여기에 선 각각의 값들을 읽어주면 되겠죠. 26, 27, 28 이런 식으로 점점점 그 값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세로 구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00m에서부터 5000m 사이. 자, 수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얘는 이제 수온이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수온 감소. 그 다음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지고는 있으니까, 자, 염분도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염분도 감소해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밀도를 얘기를 해줄 건데 등밀도선이랑 같이 나란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등밀도선이 여기 위쪽에서는 등밀도선을 지금 제치고 벗어나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점점 변함을 알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1.028이라고 하는 등밀도선과 나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밀도가 일정하겠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조건이 여기에서 있는 거죠. 800m에서 2000m 사이.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별로 수온이 변함이 없어요. 일정해 보여요. 일직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염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밀도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밀도 같은 경우는 여기 27 라인에서 지금 28 라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밀도선에서부터 벗어나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밀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염분은 비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 그랬어요. 지금 아래쪽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맞는 말. 수온약층은 300에서 2000m 구간이다 그랬는데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표면 표층으로부터 이제 갑자기 수온이 급감하는 구간을 우리는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수온이 일정하죠.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아니라 지금 급감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150m에서 지금 800m 사이. 그래서 이 구간이 아니라 위쪽 구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밀도 변화는 150에서 500 구간이 2000에서 5000 구간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2000에서 5000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여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한 거 알 수가 있고요. 밀도 일정. 자, 그 다음 150에서 500 구간, 여기에서는 밀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근데 얼만큼 증가하는지는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서 이미 일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가 있더라도 그 구간에서는 훨씬 더 큰 구간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온과 염분이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각각 수온과 염분이 다른 ABC의 소금물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잉크를 넣어서 색깔을 조금 차이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칸막이를 했다가 뺐다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칸막이를 딱 나눠놨다가 빼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물이 섞이겠죠. 대신 섞일 때에 밀도가 큰 애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밀도가 작은 애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밀도 차에 의해서 소금물 AB 혹은 BC가 서로 섞이게 될 때 누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A, B부터 한번 구별을 해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염분이 서로 38, 38로 동일해요. 그럼 차이가 누구냐면 이렇게 수온의 값이죠. 자, 수온 같은 경우는 수온이 증가할수록 밀도가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A가 밀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높은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B랑 C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랑 C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실험에서 안 했으니까. 자, B와 C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수온은 동일해요. 그랬을 때 염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염분이 높은 애가 더 높고요.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분이 낮은 애가 밀도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는 누가 가라앉을 거냐면 밀도가 큰 B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A가 위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는 이제 B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C가 위쪽으로 가겠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실험 과정, 소금물 누구 아래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자, B가 A의 아래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소금물 B가 소금물 C 아래로 이동한다, 그런 것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선지로 실험 과정, 나는 염분이 같을 때 수온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자, 염분이 같을 때 염분이 같아요. 그래서 수온만 다른 차이를 가지고 밀도를 알아봤어요. 맞는 말이 되겠죠?
기억은 A, 니은은 B다 그랬는데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수온이 같을 때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어쩌고저쩌고. 네, 디귿을 한번 보게 되면 B와 C 사이의 관계이고 수온이 같을 때 염분의 차이로 밀도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같을 때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